이종필 교수. 우리 국격이 아무리 높아졌다 하더라도 선대를 반성하지 않는 독재자의 자녀가 여전히 대통령이라면 G7 플러스의 초대를 받았을까? 인권을 중시한다는 바이든이 한국 대통령이라고 환대했을까? 난 회의적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우린 그런 나라였다. 대통령 옷자랑을 패션 외교로 칭송하고 현지 날씨도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대통령을 반기는 상서로운 기운이라 받들었고 국정은 순실이가 농단하고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게 촛불혁명이었다. 그 혁명의 요구를 실현하는 개혁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로 국정을 잘 운영해왔고 남북관계, 외교,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지금은 백신 허브국으로 발돋움하기 직전이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촛불혁명의 민심을 잘 아는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과 정부를 일단 믿고 잘 따른 국민들의 나름 괜찮았던 콜라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특히 구태 수구 언론의 온갖 방해 공작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려 했던 시민의식이 조금씩 자리 잡고 성장하는 모습은 큰 희망이다. 촛불혁명 이후 겨우 4, 5년에 걸쳐 이제 이 정도 자리를 깔기 시작했는데 내년 대선에서 다시 적폐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상상해보니 상상만으로도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칼 잘 쓰는 사시낭이니 벼락치기 가외로 대통령 수업을 받는다 한들 자기 장모를 10원짜리로 감싸고 자기 부하를 96만 원으로 쉴드 치던 그 모습이 어디로 갈까?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공수처마저 또 다른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최소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자를 후보로 내세울 정당의 모습을 보면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조사를 의뢰할 정도로 코드에 맞춰 국정을 농단할 게 뻔할 것이고 그 결과 모 지자체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국제적으로 대규모 사기나 당할 것이 빤히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게 돈 몇 푼의 문제로 끝날 거면 그래 이명박처럼 그냥 5년 동안 57조 원을 강바닥에 자원 외교에 꼬라박고 나면 그냥 천문학적인 세금을 날린 걸로만 끝나겠지만 이 책임은 왜 여태 안 묻고 있는 건지. 그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백신 같은 문제라면 제2의 메르스나 제2의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다. 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참 두렵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룬 놀라운 성과들, 이게 물거품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도 한순간이다. 내가 국제정세는 전혀 모르는 옆집 아저씨이다만 이번 G7 플러스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지 그 단초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의 세계 질서가 2차 대전을 거치며 형성되었다면 21세기 세계 질서는 팬데믹을 경유하며 새로 형성될 것이라고들 하지 않나. 지난 5년이 우리에게는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으로 중요한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5년은 새롭게 펼쳐질 세계 질서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하느냐를 결정하는 전대미문이 중요한 5년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꾸 조바심이 난다. 이 엄청난 기회를 그냥 날려먹을까 봐서. 이종필 교수.